야진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 소름 돋네요, 진짜. 아우. 근데 임영웅님 이거 듣고 계시나요? 임영웅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세대의 친구들은 당신을 굉장히 훨씬 더 인정하고 있고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고 실제로 좋아한답니다. 네, 확실한 팩트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확실한 개인적인 뭐 팩트입니다. 네. 와, 여기 그 실시간 댓글들에 보니까 야지님을 물고기 직원으로 스텝으로 물고기에서 스텝으로 막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있습니다. 뭐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만났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랬죠. 예, 아니 왜냐면 그 해외에선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코칭을 받는다거나 상담을 받는다거나 네, 그런 컨설팅 개념으로. 컨설팅 개념으로.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죠. 네. 근데 야지님이 가면 지금도 퀄리티가 좋은데 상당히 더 완성도가 있는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지님이 쓴 글에서 주제를 두 개로 나누자면 상암 콘서트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에 좋았었던 것들, 장치며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대한 것들이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쵸? 그랬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웅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네. 그 글들을 보면서 제가 뮤직통으로서 정말 감사했었어요. 어떤 네.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영웅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뭐 다양한 문화와 음악들을 경험하고 활력을 얻게 됐다. 뭐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적어줬던 부분들이 저도 공감이 갔고 늘 저도 생각해 왔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게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네요. 네. 아니 실제로 그러면 어머니께서 영웅시대 활동을 하면서 전과 달라진 점이 좀 있는지 뭐 생활이나 행동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 활력이라거나.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제 그 아임 히어로 영화 개봉을 했을 때 그 영화를 여러 번 봤거든요. 영시봉 이벤트도 가고 막 하면서 여러 번을 영화관에서 봤는데 네. 그 영화의 막판에 보면은 영시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 극적으로 우울증이 있었는데 약을 끊고 막 그런 인터뷰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되게 감동을 그 부분에서 저는 많이 느꼈었는데 사실 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막 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상황은 사실은 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생활에 있어서 네. 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랄까요? 임영웅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그게 제일 저는 좀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아들들 입장에서 임영웅이라고 하는 저도 조금은 그래도 아는 공통된 관심사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명분이 생기고 그쵸. 또 그 대화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험을 굉장히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임영웅님을 몰랐다면 경험할 일이 없었을 일들, 예를 들면 스타디움 공연을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처음 가보신 거거든요. 맞아요. 그 명분이 생긴 거고 임영웅님이 여기에서 식사를 했다, 여기가 맛집이라고 추천을 했다 하면 그 명분이 있으니까 홍대나 합정에 있는 맛집도 가서 다양한 음식도 먹어보고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가끔 저랑 이제 뭐 차 타고 이렇게 그 웅지순례를 하러 가면서 네.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게 영웅이 저희 어머니 이제 당연히 영웅이라고 부르시죠. 친근한 호칭으로. 네. 영웅이 아니었으면 언제 이런 걸 해보고 또 언제 이런 거 먹어보겠냐 뭐 이런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임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션이 저나 아니면은 정말 많은 그 영시분들한테 미치는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다른 것보다도 그동안 쉽게 경험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기회나 명분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진짜 공감이 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들을 정말 진짜 실생활에서 어머니가 영웅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저 정말 공감 가고 좋네요.
그러니까 그래서도 얘기했던 뭐 플래시 모비나 뭐 다양한 장르 음악도 저는 그 명분 경험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또 반대로 네. 영웅시대 활동을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로서 뭐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다른 생각, 뭐 어떤 다른 기분이 드는 요소가 있을까요? 뭐 사실 이건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저희 어머니가 임영웅님을 통해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기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그간 그 살아온 그동안의 경험에서 느꼈던 기쁨의 종류와는 네. 다른 경험의 기쁨을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그 경험의 일부를 저도 조금이나마 같이 할 수 있다, 그걸 즐길 수 있다 네. 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영웅님의 어떤 실력 또 그에 걸맞는 인성을 가진 뮤지션을 정말 잘 선택했다 저희 어머니가. 맞아. 네. 소위 말해서 어떤 선구안 안목이 좋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면서 좀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 이 정도 되는 아티스트, 인성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정도인 아티스트 선구안이 있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선구안이 있었다. 정말 공감 갑니다. 실력은 이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저 이미 뭐 검증을 받은 대한민국에서 노래 제일 잘 부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그런데 팬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들, 아끼는 마음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임영웅이라는 그 가수로서, 아티스트로서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 이미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지금 제 이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보다 저보다도 더 젊은 층인 지금 야진님 입장에서 MZ 혹은 젊은 세대들에게 임영웅이란 어떤 이미지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 스스로를 그 글에서도 아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MZ, 요즘 말하는 MZ나 뭐 젊은 세대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런 신선하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 임영웅님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젊은 남자 세대 정도까지로 가보면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는 사실 단순히 인기 많은 가수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이 특히 그렇죠? 네, 무슨 의미냐면 설령 내 플레이리스트에 임영웅님의 노래는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없을지언정 일종의 확실한 브랜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글이나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능은 유재석, 야구는 오타니, 게임은 페이커, 노래는 임영웅. 네. 그러니까 그 노래를 실제로 스트리밍을 하거나 뭐 그런 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뭐 인정이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개념 있고 겸손하면서도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한 분야의 어떤 원탑? 약간 그런 이미지잖아요. 거기에 임영웅님이 그냥 젊은 남자 세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브랜드네요. 네.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임영웅님을 좋아할 순 없죠. 그렇죠. 근데 영시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니면 아마도 임영웅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젊은 세대들한테 임영웅은 굉장히 엄청나게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게 뭐 여론조사, 뭐 갤럽 조사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는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마케터다, 진짜. 야진님 진짜 마케터네요. 갤럽도 보셨어요? 네. 당연히 보죠. 갤럽의 그 30대 보여주셨어요. 갤럽의 그 30대 남성들에게 인지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물론 표본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하고 개념 있고 그런 롱런하는 그 원탑 라인,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유재석, 오타니, 페이커, 거기에 임영웅이 하나로 남자들 사이에서 묶인다고 하는 건 아마 뮤직통님도 그 셋이 가지는 남자들한테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잘 알죠. 네. 네, 잘 알죠. 그냥 무조건 인정. 네, 그냥 뭘 하든 인정.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야진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 소름 돋네요, 진짜. 근데 임영웅이 이거 듣고 계시나요? 임영웅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세대의 친구들은 당신을 굉장히 훨씬 더 인정하고 있고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고 실제로 좋아한답니다. 네, 확실한 팩트라고 생각해요. 그건. 확실한 팩트입니다. 네. 와, 너무 재밌다. 그럼 나 이거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해외에서 네. 스포츠 마케팅을 하셨어요. 사실 스포츠와 이런 팬덤 쪽, 그러니까 뮤지션 관련된 이쪽 산업과 이런 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닮아 있잖아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팬덤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닮아 있는데, 그럼 해외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야즈님이 보기에 아직 임영웅님이 해외 진출을 하시진 않으셨잖아요. 트라이도 하지 않으셨고요. 네, 아직이죠. 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임영웅님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슈퍼스타이고요. 어쨌든 최고의 가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데이터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임영웅님의 해외 진출 가능성,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방법으로, 좀 마케터로서 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사실 임영웅님 소속사 측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싶긴 한데. 그죠. 나도 한번 그 자리에서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싶어, 나도. 나 진짜 도움 될 수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해외에 교민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영시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그런 팬덤 영시분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인종, 언어를 쓰고 있는 해외 팬들한테 먹히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K-팝 아이돌 쪽은 SNS를 통해서 바이럴이 많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쪽을 잡고 있는 거는 10대에서 20대의 연령대예요.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영웅님의 메인 팬덤의 연령층과는 좀 거리가 있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일부지만 해외 K-팝 팬덤은 임영웅님에 대해서 약간 빌런까지는 아닌데 우리 오빠들이 차트 1위 못 먹는 게 임영웅 때문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K-팝 열성 팬들의 악몽이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애가 전화가 왔는데 걔가 오자마자 전교 1등을 하니까 등수가 밀리잖아요. 하나씩. 맞아. 갑자기 나타났어, 그것도. 네, 갑자기 한 3년 내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다 우리 오빠가 1등을 하는 게 당연한데, 3년 내에 누가 딱 나타나서 1등을 딱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 우리 오빠 1등 못하게 하는 존재를 갑자기 SNS를 임영웅 소속사 측에서 한다고 팬이 갑자기 돌아서고 그건 거의 개종을 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주시긴 했는데 임영웅님한테 필요한 거는 뭔가 챌린지 영상 쇼츠 바이럴이 떡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물론 이미지 메이킹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명품, 면세점, 다른 글로벌 브랜드의 그런 홍보 모델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갈 수 있을까? 본인이 원할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음악으로 승부를 어쨌든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레딧 같은 해외 그런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임영웅이 누구야라고 질문을 하면 트롯 가수다라고 하는 답변이 최근까지도 달려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국내외 어떤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는 게 조금 우선이라고 보고 조금 긴 호흡 가져가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랑 교류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는 롤모델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영웅님하고 동갑이면서도 또 엄청나게 축구를 좋아하는 뮤지션 한 명이 있어요. 영국의 에드 시런. 아, 에드 시런이요. 네. 저는 그 에드 시런이 가지고 있는 뮤지션으로서의 이미지를 영웅님이 재해석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드 시런의 그 이미지. 네. 그러니까 에드 시런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네. 어쿠스틱 기타를 기반으로 하지만 마냥 포크송 같이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맞아요. 거기에 콜라보도 많은 아티스트들이랑 하면서 거기에 R&B도 얹고 힙합도 얹으면서 자기의 음악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영웅님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는 아직 정규 이제 1집 나왔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다양한 시도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신한테 맞는 옷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게 기반이 되고 다른 세계적인 아티스트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교류를 하고 깊이를 키워나가면서 해외 시장을 조심스럽게 음악성으로 다져나간다라고 하는 전략이라면 네. 이미 인지도는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왜냐면 우리 오빠 1등 뺏어가는 사람이 임영웅이니까.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인지도는 명확하게 있죠. 이름에 대한 인지도는 뭐 MMA, 뭐 마마, 뭐 차트 너무 많이 봤어요.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름을. 근데 그 사람의 임영웅님의 음악을 내가 팬으로서 에드 시런의 음악을 듣듯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음악적인 다양한 어떤 경험과 교류, 전 교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교류. 길게 호흡하면서 교류에 대한 부분들. 네. 아,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들과 정말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챌린지를 하고 일반 MZ 세대들이 하는 그 움직임이랑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 저도 정말 공감하거든요. 네. 정말로 음악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맞습니다. 에드 시런이 잘생겨서 인기 많은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결국은 목소리와 음악성인데 영웅님의 목소리, 뭐 음악성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자타공인인 부분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키워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요. 영님이 어쨌든 그 마이리틀 히어로에서도 그랬고 전에도 뭐 많은 곳에서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공부하면서부터 나는 세계적인 가수가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적어왔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쪽으로 나아가고 나아갈 거고 그쪽으로 도전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냥 팬튜버로서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봐요. 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좀 유튜브에서만 많은 컨텐츠들을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X까지는 모르겠어요. 트위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정도까지는 좀 섭렵하고 그쪽에도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영웅시대 자체도 좀 더 글로벌하고 트렌디한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게 팬덤의 수동성과 능동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10대, 20대 위주의 아이돌 팬덤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막 글도 올리고 영상도 만들고 공유도 하고 이런 스타일, 기존의 젊은 세대들이 SNS를 소비하는 방법을 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한테 써먹고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영시분들은 그냥 기존의 컨텐츠를 편하게 소비하는 것에 더 익숙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비가 아니라 생산하는 방향으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 방향이나 어떤 그런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면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쉽지 않죠.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쉽지 않죠. 제가 제 라이브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영웅 팬튜버들이 너무 적다. 너무 적다.
많은 그냥 분들이 그냥 그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 그 컨텐츠를 재생산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환으로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뭐 뮤직톡님이랑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되게 차별화되는 그 팬튜버로서의 차별화되는 뮤직톡님의 포인트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기존의 컨텐츠를 그냥 뭐 확대 재생산하는 그냥 스피커가 아니라 자신이 뭔가 능동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부분도 커요, 사실은.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알아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릴 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임영웅 무슨 1위 한 것들을 리그램하고 막 이거보다 여러분들의 삶을 좀 개성 있게 뭐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이 어딜 갔는데 이걸 봤더니 영웅님이 너무 생각났어요 라고 그냥 글을 쓰셔도 되고요. 정말 생산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개성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좀 꼭 그 부분을 녹여내고 싶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고 저는 그게 맞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팬덤에서의 어떤 화력이라고 하는 측면이 뭐 스트리밍이나 이런 쪽에서 뭐 그 나타날 수도 있지만 컨텐츠의 생산 또 그 확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짜 뭔가 뻥 뚫린 느낌 들어요. 뻥 뚫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해안도 좋으시고 인사이트가 너무 넓으신 야즈님이랑 이렇게 대화한다는 자체가 저희도 정말 이 말에 좀 마음이 감동도 되고 막 치유가 되는 것 같고 진짜 제대로 공감을 딱 아다리가 맞는 공감이 있죠. 네. 진짜 그렇게 느끼고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와, 진짜 재밌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싶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 야즈님 여기에 모시고 싶었어요. 여기에 모시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다음에 꼭 좀 시간 된다면 옆에 좀 모시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땐 제가 조금 더 준비도 하고 미리 전투태세를 갖춰서 초대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도 너무 좋았는데 전투태세로 정말 잘 준비해 주신다면 좋은 시간 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야즈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희 만나서 식사해요. 그럼요.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자리 만들어주셔서 뮤직톡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긴 이야기를 하다 저희가 1시간 넘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좋은 리액션 해주시고 한 저희 그 영시 분들, 구독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늘 아티스트 임영웅님 그리고 뮤직톡님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건행하십시오. 모두 건행하십시오. 이렇게 지난 라이브에서 야즈님과 전화로 인터뷰했던 것들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야즈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임영웅 팬튜버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임영웅님의 컨텐츠를 다루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팬튜버 분들의 개성에 따라서 임영웅님의 소식 그리고 그의 컨텐츠들이 더욱 재생산되고 재확산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진님께서 뮤직통이 좀 다른 분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직통이라는 채널이 그런 저만의 개성을 담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이게 뭔가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팬튜버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유튜브 젊은 할배 오구TV입니다. 흔히 저희들끼리는 오구할배님이라고 부르죠. 에?
왜 갑자기 오구할배님을 소개해요? 라고 생각이 드시죠? 저의 채널은 임영웅님의 소식이나 뭐 음악적인 부분들을 좀 더 집요하고 분석적으로 좀 저만의 시선으로 유튜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반면에 오구할배님의 채널은요, 이 채널도 이것만의 개성과 특징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임영웅님의 소식을 다 다뤄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임영웅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영웅의 9시 뉴스를 매일매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휴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뉴스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전해야 하는 투표 일정 뭐 이런 것들을 또 그렇고요. 예를 들자면 오늘 준비된 이 투표 주목해가지고 이걸 눌러보면요, 요 밑에 더보기란에 내용들을 싹 정리했습니다. 기간, 투표할 곳,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링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웅지순례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웅지순례의 정보들이 싹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요,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했습니다. 6일 공개되는 임영웅 영화, 그리고 KBS 웅특집 주말 방송 시간표, 이런 영상을 한번 눌러보면 요 밑에 더보기란을 눌러보잖아요.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했습니다 하면서 인악토버, 티빙, 구글 플레이, 뭐 회원가입, KBS 라이프 임영웅 특집, 이 어떤 채널에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매 영상들마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줄은 몰랐죠. 이렇게 다 영상들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요. 하지만 제가 오구할배님의 가장 큰 특징이나 최고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 줄 아세요? 그냥 휴대폰 번호를 올려놓고요, 영웅님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하고 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시애틀 공연 방석 사건도 그렇게 시작된 거죠. 이렇듯 영웅님에 관련된 팬튜버 분들 중에서 가장 영웅시대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바로 제 생각에는 오구할배님이십니다. 그 오구할배님께서 이번에 영웅님과 영웅시대에 관련된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5년간의 임영웅님을 덕질하고 또 임영웅님을 덕질하시는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며 그때 받았던 큰 감동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영웅시대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가지 선행이나 나눔에 대해서 하나하나 적어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임영웅님이 정말 브랜드인 것처럼 영웅시대 또한 팬덤계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오구할배님께서 그 브랜드 영웅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책으로 정리하여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책 표지를 좀 볼게요. 임영웅이 있기에 영웅시대가 있고 영웅시대가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단단히 결합된 임영웅과 영웅시대를 조명하다. 이게 책 표지인데요, 디자인된 거예요. 실물 사진은 아닙니다. 요게 보니까 임영웅 덕질 보고서 요 부분은 은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은박으로 되어져 있고 실제로 이렇게 조명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스타디움 모양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번 상암 콘서트의 느낌들을 재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게 임영웅 덕질 보고서라고 하는 게 은박이라고 했잖아요. 요 밑에 영웅시대 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관중으로 영웅시대 분들이 쫙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를 다 은박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영웅님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영웅시대 분들을 조명하는 부분, 세상에 없던 팬덤 영웅시대를 조명하다, 영웅시대 분들을 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에 관중으로 있는 영웅시대 분들을 은색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지닌 가치, 임영웅 팬들의 여러가지 특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부와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집중하는 아이돌 팬과는 다른 모습이죠. 임영웅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선한 뜻을 이어받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꾸준히라는 게 더욱 돋보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이 국내외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임영웅의 통큰 기부로 시작되어 그의 팬들로 퍼져나가는 기부 물결은 그야말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바로 나로 인해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며 각각의 팬들은 늘 가슴에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책의 판매 수익 일부는 따뜻한 나눔을 위해 기부됩니다. 임영웅과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요거 현재 사전 예약 중이고요. 제가 아래 본문과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예스24와 글로벌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 요거 구매하시면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도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출간하시는 3호 ETM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이거 좀 이벤트를 제가 좀 제안을 드렸거든요. 카카오톡에 뮤직통으로 검색하셔서 임영웅 덕질 보고서 이벤트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소, 성함, 연락처 알려주시면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또 그참에 저랑 잠깐 대화도 하시고 건행으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야진님과의 귀한 인터뷰 2부와 오구알배님의 임영웅 덕질 보고서라는 책 출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직통이었습니다.